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원래 화요일이 공법이 아니고 중개사법이죠. 수요일이죠, 수요일. 원래 공법은 목요일이고요. 오늘만 지금 요일이 시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게 부동산 공법이고, 제 이름은 이동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적어 놓은 게 아마 좋을 겁니다. 전화번호가 010-3564-0283이 되고요. 왜 전화번호를 미리 알려주냐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부동산 공법에 나오는 내용은 주로 건물이 아니고 주로 땅입니다. 땅, 토지.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토지 그러지만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토지란 말 안 쓰고 밖에 나가면 전부 다 땅 그럽니다. 땅.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하기 때문에 1년 동안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땅을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고, 오늘도 제가 지금 상담 한 건 받고 왔는데요. 뭔가 사든가 팔든가 결정하기 전에 먼저 사고 팔고 난 다음에 전하게 되면 도움을 줄 수가 없으니까 뭔가 토지에 관한 내용을 결정한다 그러면 먼저 전화 한번 해보고, 제가 밖에 나가 있으면 PC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결을 못 하는데 사무실 안에 있으면 집에 있다는가 학원에 있다 그러면 컴퓨터가 있으니까 확인해 가지고 웬만큼 상담해 줄 수가 있으니까 미리 전화번호 드린 이유는 토지에 대해서 뭔가 결정을 할 때는 먼저 전화 한번 해보고 하세요, 이런 얘기요. 앞에서 제가 지금 부동산법 강의하는데 이 부동산법 일단은 시험 보기 위해서 강의하니까 시험에 맞게끔 강의를 할 것이고, 공법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전부 다 실무입니다. 실무할 때 써야 될 게 대부분 공법을 쓰기 때문에 실무와 관련된 내용도 설명을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 이 강의도 하면서 공법 실무를 갖다 제가 직접 한 몇 년 동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좀 자문을 갖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미리 질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공부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이 기획부동산 들어봤죠? 얘기 많이 들어봤죠? 기획부동산이 주로 기획부동산 그러면 토지를 팔 때 이 토지를 갖다가 항상 뭐로 팝니까? 하면 지분으로 팔죠. 지분으로 파는데 이 토지를 지분으로 팔 때 이걸 파는 분들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 기획이 안 통해요. 기획부동산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갖다 사기치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 절대 사기 못해요.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3개월, 6개월 없어졌다 다시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 주변에 와가지고 토지 얘기한다 그러면 그 친구는 대부분 기획에 걸려 있는 거예요. 19은 기획입니다. 기획. 지금 우리가 그 보이스피싱이 옛날에는 보이스피싱 발음이 어땠어요? 어눌하죠? 들으면 금방 알죠? 요즘 어때요? 서울 사람보다도 표준어 더 잘 씁니다. 이게 진화를 해가지고 얘들도 그만큼 진화를 해가지고 웬만큼 말하게 되면 전혀 부동산에 모르는 사람이 이런 데 걸리게 되면 이제 거기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 한 달 동안 내내 교육하게 되면 말 기가 막히게 잘해요. 열이면 열 다 넘어가요. 모르는 사람들은 얘 말이 넘어간다고. 한 달 정도 해놓고 거기서 대부분 부장급 되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가 기획부동산이다. 제가 그러면 회사 사장을 하고 사장 밑에 이제 부장합시다. 부장. 여러분들이 이번에 걸린 사람들이고 여러분 이제 판매책이에요. 그럼 제가 나와서 교육을 하는 게 교육을 1주, 2주 정도 교육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돼요. 말을 하는 게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팔아야 될 이 물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귀신같이 다 꿰고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속아요. 작년에 대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친구가 보면 안 되는데 설마 이 강의는 안 보겠죠? 그 친구가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자기가 땅을 샀대요.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잘 샀는가 확인 한번 해주래요. 몇 평 샀습니까? 물어봤더니 18평 샀습니다. 우리가 땅 18평 사서 뭐 할까? 이 땅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분을 그 땅 지번 한번 줘보세요. 지번 달라니까 지번을 줬는데 제가 그 지번을 확인해 보니 이것은 18평 땅이 아니에요. 봤더니 이것은
땅 면적이 200평이 좀 넘어요. 200평이 넘으니까 제가 그 친구 보고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내가 떼봤더니 그것은 200평이 넘는데 왜 18평이나 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18평 샀대요. 뭘 샀는데 한번 가져봐라. 서를 가져온 거요. 서를 가져왔더니 이것도 하나 산 것이 아니고 두 필지를 샀어요. 두 필지를 샀는데 18평을 어떻게 샀냐 그러면 14평짜리 하나 사고 하나는 4평짜리 샀어요. 이렇게.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 그러면 이렇게 도로가 있다 그러면 자, 이 도로입니다. 도로가 그 옆에 이러고 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다 건축 허가 신청하면 허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공법은 주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내용이 전부 다시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거 허가 신청하면 도로에 접했죠? 허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자, 여기에 이만큼 땅이 있어요. 이거 도로에 접해요? 못 접해요? 못 접했죠? 허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런 땅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런 땅을 보고 맹지라고 그러죠. 얘가 허가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이 뭐 했냐 그러면 이거를 팔았는데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팝니다.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파는데 이게 만약 200평이다 그러면 어떻게 파냐면 200분의 14 이러고 파는 거예요. 지분으로. 얘가 50평이다면 50평분의 4평 이러고 지분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사람 보고 제가 물어봐도 궁금해가지고 근데 이 18평을 왜 샀습니까? 물어봤더니 너무 싸니까 사대요. 너무 싸니까. 얼마나 싸게 샀냐 했더니 이걸 갖다가 2,500만 원 줬답니다. 2,500만 원. 빨리 한번 계산해봐요. 평당 얼마 나오니까. 빨리 폰 꺼내가지고 계산 한번 해보자고. 싼가 비싼가 봐보게. 2,500 나누기 18평 해보세요. 138만 원 나옵니까? 그럼 평당 138만 원이면 이거는 싼 땅입니까? 비싼 땅입니까? 이게 지금 너무 밭이거든요. 밭. 엄청나게 비싸요. 엄청나게 비싼데 이거를 산 사람은 뭘 봤냐면 평당 138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보는 거예요. 2,500만 원 가지고 내 명의로 된 땅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누굴 통해서 샀냐? 여기도 100% 이거 아는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자기 아는 동생입니다. 아는 동생. 그 동생이 전문적으로 부동산 하는 사람이냐? 아니랍니다. 근데 그 동생은 어떻게 알고? 여기는 대구인데 이 땅은 아산에 있어요. 사람은 대구 사람이고 대구 사람한테 어디 걸 팔아먹었냐 그러면 아산에 있는 땅을 이걸 팔았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 동생을 왜 이거를 사라고 권하느냐? 나중에 이게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이 지역에 지금 실제 있는 이 지역의 땅 가격은 평당 30도 안 돼요. 근데 얼마에 팔았어요? 138. 몇 배 튕겼어요? 이 땅이 이 가격이 되려면 이 상태에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이렇게 팔아먹었다는 얘기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이 전화번호 있냐? 있다니까 내 앞에서 전화 한번 해보라고 한번. 전화하니까는 아무 뭔 일 없을 듯이 받는 거예요. 언니 왜 무슨 일인데? 있잖아. 네가 나한테 그 판 땅 있잖아. 석유는 땅 있잖아. 근데 왜? 내가 교수님하고 상담했는데 너한테 좀 얘기 좀 하고 싶다는데 너 좀 우리 교수님하고 얘기 좀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언니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상담하고 싶다니까. 저는 궁금해서요. 무슨 의도 가지고 이 땅을 팔았는지. 언니다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 언니다 그러면 무슨 의도 팔았는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꾸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언니 내가 바쁜데 내일 하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내 전화번호 주세요. 전화번호 주고 내일 반드시 전화 한번 하라고. 옆에 있으면서 반드시 전화하세요. 그 다음부터 연락 안 되죠 이제. 이렇게 일 치고 난 다음에 이거 이미 땅 샀잖아요. 2,500이 작은 거지만 이 돈이 작은 돈입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한테는 뭐 작겠지만 일반인들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러고 난 다음부터 이 학생도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잘못 샀다는 거 알고.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한다 그러면 바로 먼저 지르지 말고 대부분 여성분들은 남자분들이 이거 많이 들어와요. 남편이 산다 그러면 하지 말고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사더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준 거예요. 오늘 한 학생이 그 친구는 이제 작년에 시험 공부 작년에 해가지고 아직 해가 안 바뀌어서 올해네요. 올해 공부해가지고 1차 됐답니다. 2차 공부하는데 2차 공부하려고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인터넷에 작년 강의했던 게 돌아다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법 공부하려고 처음 보니까 오늘 수업하는 게 지금 공법이잖아요. 지금 첫날 강의하는 거. 이 녹화가 나오고 전화번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얼굴도 못 봤는데 전화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있잖아요. 누구십니까? 아, 이번에 1차 합격하고 2차 하려고 하는데 제 강의를 봤는데 전화번호 나와서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뭐가 궁금합니까? 아빠가 이번에 땅을 팔려고 하는데 오늘 낮에 했으니까 그 친구 이거 받으면 자기 말이란 거 알 거예요. 아빠가 땅을 팔려고 하는데 땅이 잘 안 팔리는데 안 팔리니까 분할해서 팔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그 지번을 좀 줍시다. 몇 평입니까? 땅이 2,400평입니다. 2,400평을 팔아야 되는데 이거 2,400평이면 면적이 큽니까? 작습니까? 이러면 커요. 이거 한 방에 안 팔려. 이런 거는 어찌해야 돼요? 분할해야 돼요. 아빠 말이 맞네. 아빠 말이. 자기는 중개사 공부하니까 자기가 뭔가 도움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이걸 갖다 평당 얼마 평당 이걸 갖다가 아빠는 110만 원, 작으면 100만 원까지 팔았으면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안 팔린다. 그러니까 분할해서 팔아야 되겠다. 그 얘기 하니까 당연히 그 말이 맞는 것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내가 그 땅을 한번 보자. 지번 달라고 했더니 지번이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도로가 있으면 자, 지번을 딱 주는데 처음에 준 지번이 땅 모양새가 이렇게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긴 땅이요. 첫 번째가. 두 번째 땅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세 번째 이렇게 생겼어요. 쪼가리 막 해가지고 열 몇 개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했는데 이 친구네 가진 그 아빠 가진 땅이 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로물을 접혔는데 다 더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다 해서 11필지 된다는데 어디를 또 분할하냐고. 분할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할은 이거를 분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이걸 갖다가 자 제대로 그려봅시다. 도로가 지금 이렇게 있다 그러면 도로 연결됐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해서 11개를 하자 이랬을 때 이 땅을 판다 그러면 일단은 이 모양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팔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도로가 있고 이게 지대가 밑으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건축법 시간에 뭘 배우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땅 그러는데 땅은 건축물이 있냐 없냐 해가지고 두 가지 나뉘는 거예요. 건축물이 없으면 뭐라 하냐 우리는 토지라고 해요. 토지. 건축물이 있으면 뭐라고 하는가? 대지라고 해요. 대지. 그러면 이제 대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축과 관련돼서 하는 말이 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법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건축할 때는 건축법을 하는데 건축법 시간에 뭘 배우냐 그러면 건축하기 위한 땅은 대지는 인접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로가 여기 있고 이건 어쩐다고요? 도로 밑으로 점점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인접하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되는데 단 배수의 지장이 없으면 낮아도 괜찮아요. 무슨 일이냐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토지가 있고 여기 도로가 있고 자 토지가 있으면 토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토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토지 농사 지은 걸 관계없는데 건축을 하게 되면 여기다 건축한다 그러면 건축물에는 필수적으로 뭘 써야 돼요? 물 써야 돼요. 물. 그럼 하수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비 오게 되면 이게 대지고 이게 도로다 그러면 도로가 높게 되면 빗물이 어디로 가요? 대지로 가죠. 원래 도로 밑에 도로 양 가장사 여기가 하수관이 있죠? 여기 있는 물이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이리 가져야 돼요. 여기 있는 물이 이렇게 배수시킨다는 얘기요. 이러다 보니까 건축하기 위한 땅은 반드시 도로보다 높아라. 단 배수의 지장이 없다.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는 도로보다 낮게 있는데 이쪽 나중에 여러분 실무 들어가면 이쪽을 해가지고 또랑 쉽게 말해 또랑 그런 이제 국어 그림에서 국어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지역은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을 하려면 이 땅을 도로보다 이렇게 높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빠는 100이나 110을 팔았으면 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방법 찾다 보니까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이런 토지는 어떻게 파는가 해가지고 일단 아빠는 분할한다는데 이거를 분할하려면 아예 통째로 이거를 다 합평해야 돼. 이렇게 통째로 이만큼을 다 더해가지고 자 지금 이만큼이 지금 걔네 아빠 땅이다 그러면 이만큼이 이렇게 지금 이만큼 걔네 아빠 땅이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놓으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할한다 그러면 이게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맹지가 되죠. 이거 분할하려면 도로를 먼저 내줘 이렇게. 도로 내놓고 그 다음에 분할시켜야 된다고. 이거를 갖다. 그럼 뭐부터? 합병부터 다시 해야 돼. 합병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110에 판다고 하니까 자 그럼 일단은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고
과연 이 땅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가 내가 먼저 확인해 줄 테니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아빠한테 알려줘라 해가지고 전국적인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주소 딱 가지고 이 지역에 업 하는 친구가 있어요. 물어봅니다. 평당 얼마면 되겠냐.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그거 허가 받았으면 100에서 110 나옵니다. 허가 받았으면. 허가 받았으면 무슨 얘기냐. 이 토지에 뭐가 나왔으면 건축 허가가 나왔으면 100에서 110 간다는 얘기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가격을 110이라고 잡고, 그럼 이거는 지금 이 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땅 가치를. 이게 현재 시세는 인근에서 팔리는 게 110이다. 그것은 뭐 받았을 때?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근데 여기 있는 이 땅들은, 여기 있는 토지는, 자, 이만큼 보니까 여기는 대입니다. 대지입니다. 건물이 몇 개 있어요, 여기는. 얘는 괜찮아요. 여기서부터는 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농지가 되는 거예요. 농지에서는 건축허가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농지를 대지로 바꿔야 되는 거.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해야 돼요? 전용. 그러면 농지 전용할 때는 이 농지 보존 부담금이 있는데 땅 가격의 30%를 내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 이 110, 이건 허가 받았을 때 최대 110만 원 받는다. 110에서 뭘 빼냐 그러면 농지 보존 부담금을 빼야 돼요. 농지 보존 부담금 평당 얼마씩 빼야 돼요? 네, 30%씩 빼줘야 된다고. 그 상태에서 두 번째 뭘 빼야 되냐 그러면 이 높이하고 여기 국어가 없으니까 얘를 갖다 올려야 된다고. 석축을 쌓아야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돼? 이거 갖다가 저 상태에서 내가 두 번째는 이제 토목공 사야 돼요. 토목공 사고 토목공 산다 그러면 이 땅이 도로보다 낮으니까 흙을 갖다 부어야 된다는 얘기야. 흙 붓게 되면 트럭으로 덤프 트럭이 차 한 대 가져오면 그게 한 대당 얼마냐? 지역에 따라 다르는데 대부분 5만 원 정도 해요. 차 한 대당 차 한 대당 5만 하니까 이 면적 계산해 가지고 몇 대를 부어야 되는가, 높이 몇 메타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토지 모양새가 맨 뒷부분이 뒤에 부분 삐쪽에서 안 좋아요. 씩 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그러면 이쪽은 이 폭이 5m가 안 돼요. 그럼 건축할 수 없는 땅이 된다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거 빼면 이게 보통 몇 평 나냐? 200평 나요. 200평은 땅 가격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감가를 해야 돼요. 감가. 땅 가격을 빼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 딱 받았을 때 얼마라고요? 이거 다 해가지고 110이요. 거기에서 이 가격 빼버리는 이거 빼게 되면 현재 가치가 나온다 이런 얘기요. 땅 가격 저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빠는 지금 얼마에 팔려고 100이나 110에 팔릴 수가 없어 구조적으로. 근데 저 땅 가격에다 제가 확 낮춰서 얼마 그러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아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얼마로 말 안 할 테니까 저렇게만 알려주라고 아빠한테. 이 토지의 진짜 가치는 얼마냐 그러면 그러니까 그 아빠도 100, 110 얘기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지금 그렇게 지금 거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허가 받아놓은 땅이. 그러니까 아빠는 거기까지 생각하는데 얘가 110에 팔았으니까 나도 110 이 생각만 할 뿐이지. 그래서 가치는 얼마인가? 나는 얼마인데 그 말을 못 하겠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그러면 이 땅 가격은 완전 뚝 떨어지죠. 지금 했던 얘기도 그겁니다. 지금 처음 공부하는 애도 이렇게 급하면 전화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답은 해줄 수가 있으니까 사고 치지 말고 반드시 뭐 하고요? 확인해보고 그러고 사든가 팔든가 합시다 이런 얘기요. 자, 오늘 지금 제가 해야 될 게 부동산 공법인데 이 부동산 공법은 앞전에 시험 본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말 안 해도 오늘 공부 처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 공법 이런 법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부동산 공법이 뭔가 잠깐 봅시다. 책 좀 봅시다. 책 보게 되면 책 몇 페이지에 있냐 그러면 328페이지 봐봐요. (328페이지) 보면 부동산 공법의 체계에서 맨 먼저 맨 위가 국토기본법이죠. 그 밑으로 쭉 내렸더니 옆에 수도권 정비계획도 있고 밑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법률 그 진한 게 지금 우리 시험범위라는 얘기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쭉 내렸더니 개발보전에서 개발해서 건축물에는 건축법이 있고 주택법이 있고 개발에 관한 법 해가지고 도시개발법이 있고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이 있고
보존에 관한 법이 산림 관련 법에 의해서 그게 이제 산림법, 그리고 산지관리법인데 그런 법이 있지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란 얘기야. 옛날에는 시험 범위였는데 너무 많다고 빼버렸어요. 시험 범위가 아니고 거기 있는 농지법이 시험 범위야.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 5, 6 써놨죠. 이게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부동산 공법 이런 법은 없다는 얘기요. 6개를 갖다가 묶어서 하나 과목으로 시험 범위로 만드는데 명칭을 뭐라고 할 거냐 이런 얘기요. 딱히 없으니까 명칭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부동산 공법 이런 법 없어요. 단지 여기 있는 부동산하고 공법 두 개를 더해가지고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이 뭔가? 오늘이 지금 수요일이니까 부동산 앞전에 배웠죠? 월, 화에서 했을 것 같은데 부동산이란 뭐하고 부동산 우리가 토지하고 토지에 있는 정착물입니다. 토지하고 토지에 있는 정착물 보고 부동산 그러고 정착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 정착물의 대표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축물에다 공법 법 그러면 사법 공법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규율하는 거 공법은 국가기관과 개인 간의 관계인데 이 국가기관과 개인 간의 관계는 국가가 개인들에게 국민들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해라 했는데 안 하면 처벌하는 거요 하지 마 했는데 하면 처벌하는 거요 한마디로 규제 해 하지 마 규제하는 거요 그러니까 공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얘는 뭐냐 규제법입니다. 규제법. 그래서 토지하고 건축물에다가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게 부동산 공법인데 우리가 이 토지 종류는 몇 가지냐 토지 종류는 21가지가 있고 건축물 중에서 정착물의 대표가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가지냐 그러면 29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공부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이걸 알고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은 집에 가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어느 집에 가게 되면 뭐 하냐 그러면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써가지고 가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해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인터넷 검색창에 들어가가지고 네이버든 다음이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글자를 딱 적고 검색을 딱 하게 되면 사이트가 하나 나와요. 자동적으로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 그 사이트 딱 나오면 그 사이트에서 딱 해가 여기에다가 주소 치는 게 나옵니다. 주소. 근데 주소를 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서울 사고 있으면 서울특별시 서울부터 쫙 나오니까 서울특별시 클릭 딱 하고 여기가 노원 구면 밑에 이제 구가 나오니까 노원 구 클릭을 딱 하고 여기가 무슨 동입니까? 상계동이면 상계동 클릭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번이 나와요. 주소 번지 몇 번지 이건 자기가 쓰거든요. 쓰면은 우리가 있는 그 땅에 대한 정보가 쫙 뜬다고. 정보 딱 뜨면 모든 땅에는 명칭이 2개 붙어 있어요. 모든 토지는 명칭이 2개 붙어 있는데 첫 번째 명칭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앉아 있는 이 땅 지금 이 땅은 뭐 대, 전, 닭, 과수원, 대 이런 거 들어봤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요? 이걸 보고 지목 그럽니다. 지목이 모든 땅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앉아 있는 이 땅은 뭡니까? 대입니다. 지목이 대. 건축하는 땅, 또 건축이 가능한 땅 그게 대요. 농사짓고 있으면 전, 닭, 과수원이고 이렇게 해서 지목이 있는데 지목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지목 몇 가지냐? 28가지. 그리고 뭐가 있냐 그러면 지역이 있어요. 지역. 모든 토지는 반드시 지목하고 지역이 붙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위치가 주거지역일까요? 상업지역일까요? 공업지역일까요? 상업지역. 안 배웠는데 앞전에 배웠습니까?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안다고요. 이걸 보고 우리가 용도지역인데 용도지역은 몇 가지입니까? 용도지역은 21가지야. 21가지. 그럼 모든 땅은 지목으로 보게 되면 28가지고 지역 보면 21가지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오늘 제가 상담 받았다는 저 토지는 위에는 지목이 대가 나오고 밑에서부터는 전부 다 이렇게 전 이러고 나온다고요. 그러면 지목이 대 그러면 이 상태에서 대가 비싸요? 전이 비싸요?
대가 비싸죠. 왜요? 이 상태에서 바로 건축이 가능해요. 대다 그러면. 지목이 전이다 그러면 이제 밭이 되는데 건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상태에서는 건축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내가 돈을 들여야 돼요. 돈을. 돈 들여가지고 먼저 농지 전용을 해야 돼요. 돈 내야 전용시켜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는 그만큼 건축하고 싶으면 이걸 갖다 뭐로 바꾼다? 대로 바꿔야 돼요. 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꽤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러니까 얘는 지금 땅값이 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대는 그냥 그 즉시 건축이 가능하지만 지목이 저는 그 즉시 건축이 가능 안 하니까 어찌하죠? 하고 싶으면 바꾸면 돼요.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지목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 개인 필요에 의해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필요하면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국가가 이미 명칭은 정해놨지만 지목은 내가 필요하면 돈만 내면 바꾼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지역은 현재 여기는 무슨 지역이라고요? 상업지역. 내가 돈 내면 이거 공업지역 바꿔줍니까? 안 바꿔줘요. 그래서 땅의 종류를 말할 때는 뭐로 말하지 말고 지목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는 지역으로 말해야 돼요. 지역으로. 국가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을 21 지역으로 다 구분해 놨어요. 명칭을 21가지로 딱 구분해 냈고 거기에 맞게끔만 써라.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은 크게 지역이 4개거든요.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무슨 지역일까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뭐겠습니까? 도시지 도시. 도시지역은 다시 4가지가 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무슨 지역이요? 그러면 상업지역. 그렇게 나간다고.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이거는 누구만 바꾸냐? 이거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 2사람한테만 권한을 준다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땅의 종류는 이걸 가지고 뭐라는가? 21가지다. 이것부터 해야 돼요. 이렇게 알고 지금 바로 책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프린트를 하나 줬는데 부동산 공법이 뭔가 바로 책 들어가게 되면 이게 어려워서 안 돼요. 올해 시험 본 분들 알겠지만 2차 과목에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차 과목에서 공법이 어렵습니다. 근데 공법이 어렵다는 것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말 안 해도 저절로 알아요. 저절로. 제가 올해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증인이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뭐라 했냐. 여러분 시험장 가게 되면 학원에서 아무리 길고 나른다 하더라도 강의하는 선생이 아무리 강의를 잘한다 하더라도 시험장 가면 기본 공법 10문제 이상은 여러분 손 못 댑니다. 쉽게 말해서 책에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10문제 이상은 전혀 몰라요. 어느 누구한테 배우든 어느 학원 가든 간에. 그러니까 10문제 포기하고 벌써 시작하는 공법은. 그 대신 20문제는 이거는 누구든지 안다고. 그러니까 공법이 꽈락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공법에서 꽈락 나오면 그만큼 공부를 안 했다 지금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꽈락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몇 문제? 10문제 남았으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실력으로 맞추고 어느 누구도 모르고 이거는 공부를 웬만큼 해도 알긴 하는데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저는 이제 눈치로 푼다. 눈치로. 실력이 안 되니까 눈치로 문제 만드는 방법을 알고 우리가 7월 달부터 문제 풀어야 하는데 문제 풀어야 할 때 학원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문제 푸는 방법 이런 문제 어떻게 풉니까? 이 방법 알려주는데 저는 이 방법보다도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푸는 방법보다도 여러분은 문제를 만드는 방법 알아야 돼요. 어떻게 만드는가? 이 방법을 알게 되면 저절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안 배웠지만 문제 만드는 방법을 좀 터득하게 되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거 해야 된다는 얘기요.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면 푸는 방법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주로 문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얘기.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 그게 맞게 풀면 돼요. 올해도 가서 보니까 올해도 시험 문제 보니까 보통 10문제에서 10문제 심하면 12문제 정도는 우리가 맞추기 힘든 문제였고 20문제는 그래도 누구든지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막 888 얘기 엄청 많이 888 얘기 찍을 때는 888로 찍으라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모든 과목은 몇 문제입니까? 40문제고 40문제고 우리가 오지 선다잖아요. 오지. 지문이 5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개사 10몇 회 때 한 번 그런 게 있었어요. 모르면은 3번 찍으라고. 모르면은 3번 찍으세요. 모르면은 3번 그랬는데 그게 농담이 아니고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모르면 3번 찍으라. 그게 시험 보러 가니까 민법에서 3번이 23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했잖아. 모르면서 한번 찍으라고. 정보가 샜다는 얘기입니다. 정보가. 어떻게 했든 간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소문이 났다는 거 알고 난 다음부터는 3번 23개 그런 일은 2번 다시 없어요. 공법은 8개, 올해도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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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그럼 40문제잖아요. 그럼 신기하게도 올백이 나와요. 이거를 막으려고 7개, 9개 이렇게 문제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답을 40문제 답을 전부 다 7, 8, 9. 그 안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1번은 15개. 그런 엉터리 문제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찍더라도 막 찍지 말고 빨리 계산해가지고 번호 작은데 하나로 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제가 지금 강의도 하지만 실무를 좀 해봤기 때문에 지금 그 프린트 있는 내용이 사례입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겪었던 사례. 그 사례 가지고 공법이 뭔가를 설명할 테니까 사례에 있는 내용들이 시험 문제는 그대로 다 나와요. 설명하면은 사례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 사례 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공법이 뭔가를 한번 이해를 해봐요. 이해를. 제가 어디에서 했냐 그러면 제가 중계를 가다 저는 세종시가 분위기가 좀 좋잖아요. 세종시에서 중계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아산입니다. 아산시에서 아는 사람이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해가지고 그 사무소 갔더니 그 사무실이 너무 커요. 너무 크고 책상이 너무 많은데 혼자 있는 거예요. 이번에 오픈한 사람 혼자 있어가지고 물어봅니다. 그 친구한테 여기 몇 명이 근무할 거냐 그랬더니 현재는 자기 혼자래요. 나중에 직원들 다 채용해서 많이 할 거라고. 그럼 이 책상이 다 노냐 이렇게 다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사무실 이렇게 크게 해서 여기서 뭐 할 거냐 물어봤더니 일단 지금은 뭐 하냐? 원룸. 그 동네가 원룸초이니까 원룸하고 그 다음 하는 얘기가 이 친구 저랑 나이 똑같은 여학생이었는데 저한테 쌤 그러거든요. 쌤 나는 여기에다 공장도 하고 땅도 하고 상가도 하고 다 할 건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너 땅 할 수 있냐? 배우면 되지. 누구한테 배울 건데? 그러고 물어보니까 쌤이 알려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알려주냐고. 아니 강의했으니까 어차피 할 거면은 정 좀 들려서 알려주면 안 되겠냐고. 그럴까? 해가 제가 그럼 내가 딱 3개월 동안만 알려줄 테니까 3개월 동안 배우라고. 개업식량 가서 그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랑을 한 거예요. 쌤이 와서 3개월 동안 알려주기로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소식을 들은 또 다른 남자 한 분이 누가 온다고? 그러니까는 공법쌤이 직접 오기로 했는데 그러면 자기도 할게. 이래가지고 셋이 있는 거예요. 셋이 이제. 셋이 있는데 저는 세종 일이 있으면 거기서 일하고 여기가 있으면 여기 해주기를 하고 출근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세종시에 딱 갔다 오니까는 거기서 이제 이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호칭이 이사 있습니다. 이사. 셋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일단 명함 팔 때 저는 소장으로 파고 그 친구 너는 뭐 할래 그러니까 자기는 대표한대. 자기는 대표. 그리고 저는 소장. 같이 있는 남자분은 이사. 이렇게 해서 셋이 하는데 제가 딱 세종시 갔다 오니까 이분이 땅을 받아놨어요. 땅을 받아놨는데 내 프린트에 있는 그런 땅을 받아놓은 거예요. 뭘 받아놨냐 그러면 손님이 와가지고 이 손님들이 샤시 공장을 짓는답니다. 샤시 공장을 건축을 하는데 땅을 찾아달라. 그래서 이사님이 어떻게 접수를 받아놨느냐. 몇 평 건축을 하는데 건축 면적이 얼마입니까? 몇 평짜리 지을 거냐 이걸 갖다가 공장 몇 평 그랬더니 거기에 나와 있듯이 공장은 50평 정도 지을 것이다. 그러면 필요한 땅은 대지 면적. 땅 면적은 얼마 정도 있으면 좋아요? 그랬더니 한 200평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손님이 오면 자꾸 물어가지고 내가 필요한 그 정보를 다 얻고 난 다음에 찾아야 돼. 평당 얼마겠대요? 평당 60만 원 정도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지역. 그게 혹시 아산 아는 분 있나요? 아산 배방인데 배방. 그래서 지역은 아산 배방 인근이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해서 손님 보내놓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서 줄 테니까 내가 구해서 줄 테니까 그때 연락합시다. 그리고 제가 딱 가니까 이제 저분이 이제 저 이사님이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이런 물건을 받아놨는데 딱 하는 얘기가 공장 용지를 찾아야 됩니까? 저한테 이러고 묻는 거예요. 교수님 이거 공장 용지 찾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그러면 왜 이사님은 공장 용지를 합니까? 그 손님이 뭐 한다고 샷식 공장 한다고 땅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공장이니까 당연히 공장 용지 차지하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냐면 이사님 그 사람은 공장이라 하더라도 이사님은 공장이라 하지 말라고. 왜요?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중개사 공부를 안 하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공장이지만 우리는 배웠으니까 따라서 공장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사님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실 공장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죠. 그 사람이 공장이라고 우리도 공장이라 하면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이 볼 때는 공장, 우리가 볼 때는 뭡니까?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공장이니까 뭐라고요? 건축물. 건축물 종류 몇 가지가 있다고요? 20가지. 그러면 이 샷식 공장, 이 사람에 많은 샷식 공장 50평이 건축물 명칭 중에서 어디로 가냐? 이것부터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해야 우리가 이 땅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샷식 공장 몇 평이요? 50평. 건축물의 종류가 29가지 있는데 이거를 책에서 찾아주려 했더니 입문서라고 빼버려서 보니까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없고 나중에 다 배웁니다. 기본서 나오면 이건 입문서니까. 건축물 종류가 1번, 2번, 3번, 4번 쫙 하게 되면 29번 이런 거 나와요. 1번에 뭐가 나오냐? 단독주택 이런 거 나와요. 2번 보게 되면 공동주택 이런 거 나와요. 3번 보면 제1종 근린 생활시설. 근생 얘기는 들었죠? 근생. 일종 근생. 4번 제2종 근린 생활시설. 근생입니다. 근린 생활시설. 쫙 한다고. 29번 야영장시설.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뭐라 했냐 그러면 샷식 공장은 500제곱미터면 5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를 기준해가지고 500제곱미터 미만이냐 아니면 500제곱미터 이상이냐 명칭이 바뀌어요. 500 미만이면 이것은 2종 근생. 2종 근린 생활시설 중에서 뭐로 가냐? 제조업소. 2종 근생 중 제조업소.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명칭이 공작 이러고 바뀌는 거예요. 그럼 500제곱미터면 몇 평입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해야 돼. 제곱미터를 갖다 평으로 바꾸려면 푸른 데 다 써놨어요. 0.3025 곱하면 나와요. 그러면 대충 하면 몇 평입니까? 150평. 150평 기준 해가지고 150평보다 작으면 뭐라고? 2종 근생 제조. 150보다 큰 뭐라고? 공장.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구분 못하면 이 땅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장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사님한테 이사님 공장이라 하지 말라니까 이거는 얼마니까 50평이면 50평 이걸 갖다 제곱미터를 하려면 쉽게 말하면 곱하기 3.3 얼마요? 355, 165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은 제곱미터를 하게 되면 500제곱미터 안 되니까 뭐라니까 이것은 공장이 아니고 2종 근생이 뭐라고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2종 근생의 제조업소. 이게 되는 땅을 찾아야지 공장이 되는 땅 찾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자 이게 지금 몇 평 찾는다고요? 200평. 평당 얼마라고요? 60만 원. 법에 봅시다. 얼마입니까? 6이 10이니까 얼마요? 1억 2천이죠. 1억 2천인데 1억 2천짜리다 그러면 이거 수수료가 시작하기 전에 이거 계약서 쓰면 수수료 얼마 받은가 보고 시작합시다. 수수료 얼마 줍니까? 그러면 수수료는 토지니까 0.09거든요. 9%. 얼마입니까? 이게 하게 되면 90만 원? 2918? 그럼 얼마 납니까? 108만 원 납니까? 108만 원? 108만 원. 108만 원 나오는데 이 중개 수수료는 한쪽만 받는 게 양쪽 받죠? 곱하기 2 얼마요? 216만 원. 한 건하고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강료 얼마 냈습니까? 한 건에도 1년치가 뺄 것 같은데요. 근데 곱하기 2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해보면 알겠지만 곱하기 2 한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밖에 나가면 양타 친다고 양타 친다는데 양타 안 돼요. 양타는 안 돼요. 양타가 얼마나 어렵냐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오냐. 양타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안 된다는 양타는. 내가 매수 손님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땅이 없으니까 저쪽 업체한테 얘기 또 가져와야 돼요. 매도 따로. 그러니까 항상 공동.
공동하다 보니까 어차피 얼마밖에 안 돼요? 108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108만 원을 갖다가 벌기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가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샤시 공장 이거는 뭐랑 가려야 되고 공장이 아니고 이종 근생의 제조업이다. 이거 알고요. 그런 상태에서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중에서 무슨 지역이라고요? 상업지역. 여러분 얘기했죠? 상업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에서 공장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땅 종류가 21가지 종류인데 21가지 종류 중에서 그 중에서 차식 공장 지을 수 있는 땅을 찾아내라 이런 얘기요. 1년 동안 우리는 저하고 이제 그 공부한다 이런 얘기예요. 차식 공장 지을 수 있는 땅을 찾아내시오.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땅 종류부터 해야 돼요. 도대체 땅 종류 21가지가 뭔가 그걸 알아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몇 페이지에 있냐 그러면 책 348페이지에 있습니다. 책 348페이지 보게 되면 348페이지 1번 용도 지역의 지정 등 나오죠. 그 박스 있죠. 박스 딱 보면 느낌이 간단합니까? 좀 복잡합니까?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되겠습니까 이거? 이 박스에서 올해 시험 문제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는데. 근데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이만은 어떻게 암기하냐고. 안 될 것 같은데 내년 한 7월 정도 되면 이거는 완전 기초 중에서 완전 센 기초. 이거는 누구든지 다 알아요. 기본 상식이 될 정도로 어려운 거 아니다고 이거. 몇 번 하면 되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용도 지역에 종류가 뭐가 있냐 그러면 용도 중 첫 번째 보세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무슨 지역입니까 하면 도시지역. 이게 인문서니까 지금 단 써놨는데 도시지역. 그 뜻이 도시지역이 뭐냐 그러면 잘 들어봐요.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 도시지역이요. 그럼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데 봤습니까? 봤다 그래야지. 어디서 봤어요? 여기지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 이런 데 인구와 사람이 밀집되어 있어요. 이런 데를 뭐라고요? 도시지역. 장차 이렇게 될 지역을 뭐라고요? 도시지역. 그렇게 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이면 한마디로 이렇게 개발해라 개발. 이게 도시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땅 중에서 개발 목적으로 간다. 그게 뭐라고요?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다시 어떻게 나뉘는가? 도시지역은 첫 번째 나오는 게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두 번째 상업지역. 세 번째 공업지역. 네 번째 녹지지역. 오늘 숙제입니다. 암기해야 돼요. 암기. 지금 제가 옆으로 쓰고 있습니까? 밑으로 쓰고 있습니까? 밑으로. 이게 지금 시험 문제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은 주거기능 위주로 개발하는 거예요. 상업지역은 상업기능 위주로 개발하고 공업지역은 공업기능 위주로 개발하고 녹지지역은 녹지가 개발이냐? 말이 안 되죠. 녹지는 보존. 그냥 녹지 공간 보존한다는 게 녹지지역. 그러면 이 주거지역이 다시 나뉘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거 잘 봐야 돼요. 제가 쓰는 거 그대로 따라서 써야 되니까 여러분은.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지역, 줄여서 전주, 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1종, 2종 그래요. 두 번째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은 다시 1종, 2종, 3종 그래요. 그 세 번째가 준주거지역 그래요. 이제는 밑으로입니까? 옆으로입니까? 옆으로죠. 그러니까 쓸 때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주상공록 쓸 때는 밑으로 써야 되고 주거지역을 세분할 때는 다시 옆으로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다시 중심상업 그리고 일반상업 그리고 유통상업 그리고 근린상업 네 가지가 있어요. 공업지역은 다시 전용공업 그리고 일반공업 그리고 중공업 이렇게 있어요. 세 가지. 녹지지역은 다시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세 가지.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이 이거 다 하면 16개, 16개. 도시지역 그 밑에 두 번째 나온 게 이제 관리지역입니다. 도시지역,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관리지역.
관리적은 다시 세 가지입니다. 관리적은 세 가지 구분하는데 첫 번째가 계획관리입니다. 계획관리적. 두 번째가 생산관리적. 세 번째가 보전관리적.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지역이 농림지역이 나옵니다. 농림지역. 네 번째 나오는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 이게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이에요. 관리지역이 몇 개 돼요? 3개 되죠. 아까 16개 돼 3개 된 게 19개잖아요. 그리고 20, 21. 이게 우리나라 땅 종류예요. 그럼 먼저 여러분이 중개사를 하든 경매를 하든 뭐 하든 간에 좌우지간 우리나라 부동산 공부를 하려면 이걸 알아야 부동산 공부가 시작이 된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게 땅 종류. 건축물의 종류는 아까 29가지 있다. 그건 나중에 알려줄 것이고. 그러니까 땅 종류, 건물 종류를 먼저 알아야 된다.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은 집에 가게 되면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이거 암기하고 자야 돼요. 일단 몇 번 써야 돼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몇 번 써보고 이제 내가 알면, 나만 알면 되잖아요? 척을 따서 도, 관, 농, 자.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나중에는 그냥 도, 관, 농, 자 그러면 돼. 도시적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 처음에는 답답하지만 써봐요. 알고 난 다음에 그냥 주, 상, 공, 녹. 주, 상, 공. 주거적은 전용주거 일종이죠. 일반주거 1, 2, 3종. 그리고 준주거. 상업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림. 공업은 전용거, 일반거, 중거. 녹지가 보, 생, 자, 개, 생, 보, 농,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부동산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가장 기초. 뭐 민법, 개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 가장 기초는 먼저 땅 종류하는 거. 이걸 먼저 알고 이제 이 내용이 우리 시험 문제예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뭐 하는 지역입니까? 이걸 찾아야 돼요. 농림지역은 뭐 하는 지역입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잠시 쉬고 2부부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